방송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연설 내용은 MBC와 관계가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정아입니다. 20여 년간 방송 프로그램으로 여러분과 만나다가 오늘은 이렇게 민주당 정강정책 연설을 통해 뵙게 됐습니다. 다른 방송국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저는 KBS 열린음악회 여성 아나운서 단독 진행의 문을 열었고 9시 뉴스를 포함해 KBS 뉴스 앵커도 많이 했던 남들이 말하는 이른바 KBS 간판 아나운서였습니다. 그러던 제가 이런 자리에 서 있으니 갑작스럽고 낯설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유정아라는 사람 그렇게 안 보았는데 정치적인 사람이었나? 정치를 한다면 여당 쪽 사람일 것 같은데. 솔직히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가 그동안 어떤 생각을 해왔고 제가 왜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왜 시민 캠프 대변인으로까지 일하게 됐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춘기에 누구나 겪는 방황 정도를 뺀다면 그리고 80년대 대학 캠퍼스에서 격렬했던 민주화를 향한 학생운동과 개인적 삶 사이의 진지한 고민을 제외하고는 20대 중반까지 제 인생은 순탄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학을 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도 갖게 됐죠. KBS에 입사할 때만 해도 저에게 세상은 본인이 노력만 한다면 안 될 것이 없는 열려있는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에 대한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밤 늦은 뉴스를 2년간 진행하다가 9시 뉴스를 하고 있을 때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결혼을 한다는 이유로 9시 뉴스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이유는 결혼한 여자가 9시 뉴스에 나오는 것을 좋아하는 시청자는 없다는 당시 보도국 간부 선배의 주장 때문이었죠. 결혼 후 임신을 하게 됐을 땐 또 열린음악회 무대를 내려와야 했고요. 주말 9시 뉴스를 하다가는 둘째를 가져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좀 더 많은 경험을 쌓아보고 싶어서 기자로 전직 시험에 응시했을 때는 남자 기자가 필요하다면서 면접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실감하게 됐습니다. 차라리 남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저는 후배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한 꼭지 진행이 주어졌더라도 개의치 않고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과 가정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고 싶지 않았고 절에서 결혼한 사람은 안 돼 라는 이야기는 더욱 듣기 싫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일종의 강박관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악물고 저 자신을 닥달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은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동생을 본 큰아이가 4살이 넘도록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간혹 늦게 되는 아이도 있다고 해서 처음에는 큰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계속 말이 늦어지니까 엄마의 사랑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이 됐습니다. 일과 가정 둘 다 성공해야 한다는 엄마의 욕심 때문에 아이가 저렇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자책을 심하게 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결국 저는 1997년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프리랜서로의 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저는 일터에서 일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으로서 나 자신의 위치를 깨달아가게 됐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해도 부당한 현실은 바뀌지 않는구나. 여성으로서 저는 우리 사회에서 약자였던 거였습니다. 웬만큼 먹고 사는 여성도 그러한데 거기에 가난과 여러 어려움들이 겹친 여성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결혼한 여자는 9시 뉴스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윗사람을 지금은 보긴 어렵겠지만 지금도 많은 여성들이 일도 가정도 포기하지 못한 채 아등바등 전쟁을 치르듯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임산부들을 만나는 타운홀 미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뱃속의 아이 때부터 나라가 책임지겠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사회가 엄마와 역할을 나누어 맡겠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또 0세부터 5세까지 보육비 전액을 지원하고 저렴한 공공산후조리원과 국공립보육시설을 늘리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요. 문재인 후보가 임산부들과 주고받는 따뜻한 눈빛에서 그 말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낳아 키우고 여성이 엄마가 된 행복감을 온전히 누리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 저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한 이 약속을 믿습니다.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만난 문재인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우리 나이로 60살입니다. 그런데도 상당히 젊고 박력 있어 보이죠. 제가 보기에는 사랑 때문인 것 같은데요.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반짝반짝 윤이 난다고 하죠. 문재인 후보의 부인 김정숙 씨죠. 김정숙 씨와 문재인 후보 부부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국의 민주당 여성당원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는데 김정숙 씨가 먼저 도착해서 낯설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하다가 문재인 후보가 저만치 모습을 나타내자 김정숙 씨가 뛰어가서 와락 안겼다는 겁니다. 순간 문 후보와 주변 분들은 당황하셨다고 하는데요. 남편이 얼마나 반가웠으면, 얼마나 믿음직한 남편이면 그랬을까요? 솔직히 신혼도 아니고 60이 다 된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좋아하기 쉽지 않지요. 가장 가까이에서 모든 걸 보는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남자. 도대체 어떤 남자이길래, 어떤 남편이길래 그렇게 뛰어가 안길 정도로 좋을까?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제가 처음 문재인 후보에게 가졌던 궁금증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민 캠프 대변인으로 가까이 있게 된 뒤부터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제가 문 후보를 가까이에서 보게 된 건 이제 한 달이 좀 넘습니다. 제가 본 문재인이란 사람은 먼저 다른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듣는 사람입니다.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된 이후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타운홀 미팅을 자주 갔는데요. 어쩌면 저렇게 열심히 들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집중을 해서 경청을 하고 또 내용을 적습니다. 저도 방송 인터뷰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상대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듣는 것인데요. 고백하건대 건성으로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기만 할 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전혀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을 인정하면서 온 힘을 기울여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문재인이란 사람이 얼마나 남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듣는 분인지 알려주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노동인권 변호사를 하던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사무실에 아주 질기고 질긴 사건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사건이 질긴 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사건 본래의 성격이 질기거나 아니면 의뢰인이 독특하거나 하는 경우죠. 이 경우는 후자, 그러니까 의뢰인이 매우 독특한 분이었던 경우였습니다. 의뢰인은 도무지 청구 취지에 담길 수 없는 내용을 주문했고 한 가지를 설득시키고 나면 다른 요구사항을 들고 오는 시기였습니다. 그녀의 그런 태도에 법원 근처의 웬만한 법률사무소들도 이미 두 손 두 발 다 든 상태여서 마지막으로 문재인 변호사를 찾아온 것이었죠. 그분은 시도 때도 없이 문 변호사를 찾아와 오랜 면담으로 업무를 중단시키곤 했다고 해요. 그리고 돌아서면 다시 또 전화를 걸어서 문 변호사와 오랜 통화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변호사는 그 흔한 법정 같다고 그래 라는 핑계 한 번 대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끔 얼굴을 찌푸리면서 담배를 찾기는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호소를 끝까지 들어주었죠. 보는 것만으로도 짜증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는 결코 인간에 대한 예의를 잃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문 변호사의 한결같은 태도는 세상의 모든 원통한 일을 혼자 당한 듯 응어리진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무실 식구들도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게 됐다고 해요. 그 글을 쓰신 후배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품격이라는 건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데에 있고 그 예의는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에서 나오는 것임을 문재인 변호사를 보며 깨달았다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특히 도움이 필요한 약자일 경우에는 더욱 그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태도는 아내와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살아온 아내 역시 그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게 아닐까요?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을 말해준다고 합니다. 대학에서 말하기라는 강좌를 가르치고 있는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문재인이란 사람의 말은 어눌합니다. 지나치게 꾸밈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정치인들은 필요에 따라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도 꽤 하지요. 그런데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그런 걸 아예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봤을 때 문재인의 말은 돌직구 스타일입니다. 꾸밈이 없지만 진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만 말하고 또 말하면 반드시 그것을 지킵니다. 어떤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쌓고 어떤 말은 문을 엽니다. 문재인의 말은 사람들 마음의 문을 열게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건 문재인이란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말하지 않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함경도 피난민의 아들인 문재인은 거제도 피난민 수용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부모님을 도와 연탄 배달을 해야 할 정도로 어려웠죠. 공부를 잘해서 아버지는 아들이 법관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대학교에 간 뒤 사법고시 준비는 하지 않고 매일 데모를 하고 다녔죠. 그러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아들은 뒤늦게 후회를 하게 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산소 앞에서 그는 약속합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생전에 못다한 효도를 하겠다고. 함께 민주화 운동을 했던 동지들을 배반한다는 시선을 뒤로 한 채 그는 미련 없이 책을 싸들고 산사로 들어갑니다. 군대에 있는 친구가 휴가를 나와 같이 술을 마신 밤에도 그는 새벽녘까지 책상 앞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한결같이 공부한 고시 준비를 한 지 2년 만에 합격을 하고 또 사법연수원을 차석으로 졸업합니다. 사법연수원을 차석으로 졸업한 재원인이 서울에 있는 유명 로펌으로 갈 것이라고 다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은 뜻밖에도 부산으로 내려가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가 사법고시를 보았던 이유는 자신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뜻을 세우면 그것을 반드시 이뤄내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듣기에 지나치게 소박할지 모르겠지만 돌직구 같은 힘이 있습니다. 문재인은 대통령 후보들 중 가장 평범한 사람입니다. 살아온 것도 보통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베이비 부머 세대로 태어나 가난을 겪었고 인권과 자유가 억압받던 유신 시절에는 민주화를 위해 싸웠습니다. 보통 집안의 아들들이 그렇듯 일반 사병으로 군 복무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가장이 됐습니다. 그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입니다. 아들에게는 엄격하지만 딸에게는 한없이 약해지는 딸 바보 아버지입니다. 어린 시절 지독한 가난을 경험한 사람 중에는 자기가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모두가 잘 사는 길을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입니다. 문재인은 모두가 잘 사는 길을 고민하고 실천해온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만 성공하려고 아등바등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가난한 삶의 경험을 사회의 약자를 진정으로 들여다보는 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의 눈이 있고 정의를 분별할 줄 아는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가장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저는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에게 더 믿음이 갑니다. 성공한 사람, 가진 자의 편이 아닌 우리의 편이 돼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된 뒤에도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신을 비워서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 앞장서서 싸워주고 이겨주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11월 말로 접어들면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벌써부터 따뜻함이 그리워집니다. 한 달 뒤에는 완연한 겨울이 될 것이고 더 추워지겠죠. 하지만 우리의 다음 대통령 문재인과 함께라면 마음 따뜻할 것 같습니다. 12월 19일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희망의 문, 미래의 문을 함께 열어주십시오.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